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재원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그 순정을 쓴 사람이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연출 김기라고 하고요. 작년이랑 재작년에 10분이고 페스티벌 연출로 참여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객 패널로 참여하게 된 전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극 비평집단 시선에서 평론하고 있는 김민주입니다. 이 자리는 어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번 작품에 참여하신 작가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다면 오늘은 작가분, 연출분, 관객분 그리고 평론가분을 모셔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작가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올해도 참여를 하셨지만 이전에도 이 10분 이 곡에 참여를 해주신 작가분들이세요. 그리고 김길 연출님께서도 이전에 작업을 2번이나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모신 이유는 굳이 이 10분 이 곡이라는 프로젝트에 어떻게 이렇게 또 자주 참여를 해주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좀 낯서니까 호기심에 참여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2번이나 참여하셨다는 건, 2~3번이나 참여하셨다는 건 그만큼 이 프로젝트가 매력이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시고 또 이렇게 거듭해서 참여를 하시게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2016년도에 대경사라는 작품, 17년도에 팬티를 벗는 시간, 올해 노트북 열람실로 세 작품 참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4학년 그리고 대학원 1학년을 글을 쓰는 생활 동안 연중 행사처럼 연례 행사처럼 계속 참여를 해왔던 경우에요. 제가 참여를 했을 때는 어떤 일종의 어떤 종류의 등단을 하지 않은 입장에서 관객을 만나고 연출과 배우를 만난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이 손에 잡히지 않는 글쓰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단행본 책이 딱 나온다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런 이유로 저는 참여를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송재원이고요. 올해는 이제 이 순정이라는 작품이었고, 작년에는 오늘의 사원이라는 작품이었고, 지금 아직 올해 이제 또 낸 게 그 오래된 냄비라는 작품이 이제 인터넷에서 올라가 있고요. 제가 10분의 곡에 참여하게 된 거는 사실 저는 이제 극작가를 졸업하고 게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 10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저한테 이제 뭐랄까 부담감이 좀 적게 줬던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허들이 낮다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뽑으니까 좀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 같은 걸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처음에 참여하게 됐고 해보니까 이게 재밌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학교 다닐 때 기분도 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10분 이 곡을 참여하기 전까지는 되게 발상 같은 거에만 의존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10분 이 곡 짧은 이야기 속에서 뭔가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삶에 대해서 어떤 제 삶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삶의 어떤 부분 하나를 변형시켜서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제 10분 이 곡을 참여하게 되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올해 쓴 그 소감? 그런 거에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림으로도 남기고 일기로도 남기고 음악으로도 남기고 하는데 저는 이제 희곡으로 제 삶의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썼던 게 이제 그런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10분 20곡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계속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여하게 된 계기는 불러주셔서 일단 참여를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작년이랑 재작년에 연출로 참여를 했었고 그 전에 배우로 참여를 처음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극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였고 이제 2016년 10분 2고 릴레이를 하면서 이제 그때 소속이었는데 극단을 그때쯤에 이 작업을 하고서 나와서 독립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참여 제의를 받았을 때는 사실은 이제 연출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제 무대화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할 거 없이 당연히 하고 싶다라고 했었고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도 하면서 점점 내가 그래도 연출로서 작업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스스로 확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딴 것보다 10분 2고 릴레이가 좀 가장 했을 때 다시 하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이게 혼자서 단독으로 하는 작업이 아니고 같은 시대에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랑 만나고 서로 훔쳐보기도 하고 자극도 받고 그렇게 좀 많은 창작자들이 같이 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고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관객 패널분을 오늘 특별히 모셨어요. 그동안은 창작자분들과의 대화 시간이 좀 있었다면 사실 또 궁금한 게 일반 관객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느끼실지 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렇게 짧은 특히 이렇게 초단막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우 60분도 안 되는 20분 희곡 페스티벌을 보시고 그 개인적인 감상평이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는 10분 희곡 페스티벌이 한다는 것 자체는 작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참여하게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제가 사실 연극을 좋아하는 관객으로서 많이 보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지만 이렇게 10분 정도의 짧은 단막극을 본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시간은 짧지만 또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 같은 것들이 동시대 젊은 연극인이나 아니면 저와 비슷한 세대의 감수성이나 어떤 고민 같은 것을 반영한 것이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시간은 짧아도 저는 그 안에서 나올 내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느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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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또 김민주 평론가 분께 제가 궁금했던 건 요즘 이렇게 초단막극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서울연극센터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 초단막극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10분 2곡이라는 이 페스티벌이 어떠한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할까지는 좀 클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평론하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10분 2곡 릴레이도 있었고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15분 연극제도 참여를 했었고요. 다양한 종류의 짧은 희곡 페스티벌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페스티벌 작품들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장막극이나 실내 극장에 올라가는 공연 작품들은 그런 우리가 희곡이나 연극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이즈나 속된 말로 왁구를 갖춘 드라마 작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있고 마지막에 뭔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든 교훈을 주든 그런 구조로 하나의 작품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는 강박을 제작자도 갖고 관객들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분 희곡 혹은 더 짧은 희곡들을 볼 때에는 그때만큼은 좀 그런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이 마지막에 대단한 결말이 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하고 싶은 말을 가지고 무대 위에 올라올 수 있고 그걸 강박 없이 그냥 재밌다라고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존재하는 게 일단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 희곡이나 짧은 희곡의 미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러한 종류의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킹이나 이 형식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별도로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네.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고 관객분들과 또 대화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궁금한 건 이게 기존에 아무리 단막극이라고 해도 50분 정도를 제가 단막극으로 보편적으로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가분들께서는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완성을 시켜내는 극을 완성시켜낸다는 게 좀 도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연출님들께서는 특히 더군다나 이 10분 안에 무언가 연출을 해낸다는 건 엄청난 도전이 아닐까. 사실 무대 위에 이제 직접 드러나시진 않지만 그 이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10분이라는 이 컨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창작자분들께서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때 질문에서 그 단막극 그거에 대해서 말해도 됐나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제가 10분이고뿐 아니라 어떤 장막극 발표를 또 하고 있는데 왜 계속 10분이곡에 참여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고 그것이 저에게 꽤 흥미로운 주제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경우에 이곳에 발표한 작품들 외의 것들도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종류의 기만의 질색을 하는 어떤 결벽적인 인물과 그 어떤 종류의 기만이라는 폭력성을 가진 한 인물의 그 무신경한 인물이 나누는 대화의 한순간을 10분이라는 시간으로 담아내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꼭 마치 제가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10분이라는 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영원히 이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특권을 10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처음에 그런 자유를 얻었던 것 같고요. 이건 좀 솔직하게 말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저에게 10분이라는 시간이 던지는 질문은 그러니까 분량을 포함해서 어떤 형식의 제한이 있을수록 작가가 천착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형식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저에게 던지냐면 이 10분 내에 아까 김민주 평론가님께서 어떤 결말을 꼭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서 반대로 계속 그걸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 10분이라는 시간 안에서 처음과 끝이 다른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저한테 어떤 다른 질문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은 인간은 변하는가? 이 세계는 변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저한테 계속 와서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지점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의 10분? 그런 매력의 초단막극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10분이 곡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한일 수도 있는데 연극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제약을 많이 주는데 그 제약을 줄수록 더 많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분이라고 하지만 그 10분 안에 10분이 이 세계를 창조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작은 걸 늘릴 수도 있고 느린 걸 줄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하나의 장면을 깊게 파고들 수 있다라는 거가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 전체로 봤을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하나를 가지고 어떤 뭔가를 만드는 거하고는 사실 되게 다르거든요.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 이제 이 하나의 부분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제약을 주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에서 이건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10분 안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 전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또 그때는 그냥 전체 작품을 그러니까 60분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보이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10분 희곡을 이제 연출을 하게 될 때, 좀 더 명확해지려고 노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보여줘야, 그러니까 오히려 짧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뭘 보여줘야겠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릴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정보가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창작하지 않고 작가님의 작품을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작품 내에서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뭐랄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작가에 대해서 훨씬 더 궁금해지는 게 많아지고 오히려 좀 집요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딱 그걸 내가 무대에 올렸을 때, 이건 맞았던 것 같은데 하는 만큼, 이건 내가 완전 잘못 짚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정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훈련이라고 한다면 훈련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창작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10분이라든지 장막이라든지 들어가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라든지 이런 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10분이고 나름의 형식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분명히 기울이게 있는 것 같고, 아까 평론가님 말씀처럼 좀 그런 얘기를 좀 창작자들끼리 나눠봐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짧은 그게 어떤 특성을 진짜 갖고 있는 걸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객분에게는 제가 궁금한 게 오늘 공연을 보셨고 어제도 보셨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제 오늘 보신 그 작품들 중에 혹시 인상 깊었던 내용이나 아니면 뭐 무대 형식이나 저런 연출 되게 이색적이다. 왜냐하면 아마 기존에 올라가는 일반 공연과는 조금 특색이 달랐을 수 있어요. 색깔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를 보여주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되게 공연성을 살려내는 무대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아마 다른 공연과 어떠한 이색점이 있었을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네, 우선 저는 어제랑 오늘 둘 다 참여를 했었는데, 일단 오늘 연출 방식에 있어서 인상 깊었던 점은 사실 어제와는 좀 다르게 작가분이 연출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낭독과 연극의 중간 형태 정도를 띠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혹시 김현재 진짜요? 다른 연출 저는 몰랐어요. 그러시구나. 죄송하세요. 네. 저는 그 부분은 어쨌거나 네, 어제랑 다르게 오늘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했었던 공연은 낭독이랑 연극 중간 정도의 연출로 보여서 그 지점이 좀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확실히 10분 희곡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작가분들이 20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젠더 문제나 뭐 인공지능에 관한 문제나 아니면은 청년 주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감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도 저는 재밌었고요. 그리고 일단 10분짜리 공연의 특성상 이게 그 그러니까 단막극인데 초단막극인데 이게 4개가 이어서 공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새로웠고 그랬습니다. 네, 아주 생생한 이 말씀 해주셨어요. 그리고 김윤족 평론가 분께 궁금했던 건 사실 이 10분 희곡 페스티벌이 장막극을 가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만의 독특한 형식을 유지해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창작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감히 이런 마음이어야 해라는 건 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장막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우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면을 고민해 보면 좋을까 참가자들끼리 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어렵지만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솔직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까 김현재 작가님께서도 장막극 발표와 이제 이 10분 이곡을 같이 병행하고 계시다는 것처럼 이게 10분 이곡만 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의 자유를 우리가 확보해 나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10분 이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낭독 공연의 형식으로도 많이 할 수 있고 아니면 오늘 어제 그 매 작품을 어떤 면에서 이어서 연결시켜가지고 혹시 자체 내 페스티벌처럼 만들어내는 엮어내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러 방식으로 연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0분 안에서 작품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 10분이라는 작품 자체를 뭐 어떻게 다른 작품과 연결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 인천 15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천으로 인천 하나의 마을에서 이제 여러 개의 스팟에서 다른 공연팀들이 관객들이 이제 스팟을 이동하면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렇게 유연한 포맷을 적용하는데 매우 유리한 것 같고 그렇게 실험해도 되고 그 실험을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런 점이 가장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 작품의 형식, 내적 형식 같은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떤 환경에서 그리고 어떤 이벤트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려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뭐 실내극장, 지원금 받는 실내극장 내에서의 장막극이라는 헤비한 형태에 대한 그건 좀 좋은 일인데 그것만 추구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병행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작년에도 재밌게 봤는데 뭔가 매해 거듭날수록 페스티벌이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것은 이제 여러 번 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동안 봐온 10분 이곡의 변화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점이 뭐 혹시 변화가 됐다거나 아니면 변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유지되면 좋겠다거나 이렇게 뭐 아니면 이 서울연극센터에 좀 바라는 점이라거나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이 공연 한 편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지원받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창작하시는 분들도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면을 좀 고민해 주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좋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먼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3년 동안 참여를 하면서 저 또한 처음에는 나는 신진 작가니까 습작생이니까 이렇게 짧은 글을 먼저 쓰는 거야 라는 그런 정체성이 조금은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이상한 정체성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처음에는 어떤 작가 발굴 그리고 더 나아가는 어떤 작가의 발판 같은 의미로서의 페스티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작가의 성장을 돕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등등이 있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그것이 10분 희곡이라는 매력으로 그냥 중점을 가지고 가는 점이 저는 잘한 선택이셨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바뀐 것 같고 또 하나 바뀐 것은 작품들을 어떻게 매칭하는가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점진적인 방향이라기보다는 이것저것이 계속 시도되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나아져야 할 점은
연출의 수에 비해서 작품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굉장히 한정돼 있고 한 작품을 한 연출이 예를 들어 40분이라면 40분, 50분 작품을 하나의 작품을 하는 것보다 10분짜리 작품을 4개 하는 게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터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이 10분 희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면 러닝타임이 짧으면 공연을 하기가 굉장히 미안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관객들이 이렇게 온 시간보다 공연하는 시간이 더 짧고 막 이렇게 되면 그래서 몇 개가 모여야지만 공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모으는 것들의 어떤 빈도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일 달라진 건 작년에는 주중에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올해는 주말에 4편씩 모아서, 그러니까 4팀이 모아서 하는, 그러니까 올해 보시기가 더 편하셨는지 불편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하루에 2개씩 했던 것 같고 올해는 4개씩 했던,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좀 달라졌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작년보다 올해의 그런 연출팀과 뭐 그런 연구팀하고 좀 더 교류를 많이 해서 저한테는 좀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10분 희곡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10분 희곡이 그러니까 제작자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되게 그러니까 다른 연극보다는 허들이 낮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극은 어쨌든 공연이 돼야 의미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공연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게 10분 희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뭐 꼭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희곡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으로 올라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냥 희곡을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희곡을 가지고 뭐 40분, 1시간, 2시간짜리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보다는 10분을 가지고 실험하는 게 좀 더 다양한 걸 해볼 수 있거든요. 그 요즘에 막 채팅 앱 같은 것, 그러니까 채팅형 소설 앱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고 뭐 웹툰으로 바꿔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무대에 올리지 않더라도 관객들하고 좀 한 번씩 더 이제 이런 희곡들, 좋은 희곡들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매년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10분 희곡이 릴레이라는 웹진 연극 기반의 어떤 인큐베이팅 또는 뭐 신진 작가가 이제 자기가 창작한 것을 무대화 시켜볼 수 있는 기회 측면에서 출발을 하는데, 꼭 여기 소형연극센터에서 하는 10분 희곡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이제 초단막극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요즘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그 고민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그냥 뭐랄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데뷔를 하는 아니면 시작하는 단계에서 뭐 어깨에 힘 빼고 하는 페스티벌보다 좀 더 뭐랄까 외연이 넓어지고 좀 고민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된 게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연출을 했을 때는 2작품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3작품을 맡았는데 올해는 4작품으로 또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공연을 할 때는 제 기억에 제가 이틀인가 공연을 했었고 좀 더 시간 유정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연출들끼리도 3명의 연출이 이제 한 날 이 공간을 쉐어해서 저기를 사용한다든지 뭐 좀 다양하게 좀 더 뭐랄까, 그러니까 물론 작가 중심 페스티벌이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유지하는 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섬세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작가의 작품이 무대화 된다는 것만으로 과연 작가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걸까? 그리고 그거를 하는 연출들이나 배우들은 그러니까 작가 중심이라는 이름으로 좀 기계적으로 가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페스티벌 유지하시고 하는 것도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겠지만 조금 이것이 좀 더 이제 외연이 더 생겼다라고 할까요? 좀 구체적인 고민이 좀 앞으로 가면은 더 뭐랄까, 단순히 뭐 두려움문이라든지 아니면 기회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것만을 보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거를 하고 있는 창작자도 너무나 많고 꽤 관객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객분에게도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제 오늘 공연을 보셔서 조금 감은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된다거나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거나 하는 기대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시포니곡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전에는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냐면은 이게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이구나, 이렇게 무대화해서 올려서 관객들한테 이런 젊은 작가들이 있다고 보여주는 자리인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여기 왔었거든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참가하고 지금 여기 포럼 참가하면서 이게 일단 10분이라는 그런 형식의 연극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연극에 많이 관심이 있지 않다고 많이 좀, 그러니까 보통 관객들이, 근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짧은 형식의 연극을 많이 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원에서 좀 더 변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연극 자체도 재밌고, 그런데 짧은 형식의 연극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관객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기획 차원의 홍보 같은 게 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오늘 공연을 보면서 이 10분이곡들이 10분이 짧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짧은 게 삶의 순간을 탁 포착해내는 그런 매력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분인데도 뭔가 울림이 있는 걸 어제 느꼈거든요. 그 눈물이 살살 글썽할 뻔했는데 그러기도 하고 뭐 삶의 아이러니함도 포착해내는 면이 있고 생생하게 살려내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일반 관객들과 맞닿는 지점이 있었으면 더 많이 여기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그분들도 아마 더 10분 곡의 매력을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인데 아쉬운 것은 이제 홍보가 조금 더 되면 더 또 오시기 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네. 뭐 마지막으로 관객분들 중에서 혹시 네네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저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게 된 관객이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다 참여하신 분들의 초대를 받고 와서 10분 이곡을 살면서 이번에 처음 경험해본 관객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영화나 혹은 또 큰 길이가 있는 연극들만 초대받아서 보다가 전 솔직히 이번에 너무 사랑에 빠졌어요. 첫눈에 반했다고 할까요? 뭐 엄청난 영감을 좀 받고 있어서 놀라고 있고 약간 지금도 가슴이 막 뛰고 있는데요. 근데 마치 되게 영화적인 접근도 가능하고 모던하게 모든 것들을 흑백 영화처럼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에너지의 본질과 밀도가 더 짧은 시간 안에 우리를 마치 어디론가 빌리 엘리어트처럼 어떤 그 소년이 느끼는 관객이 그런 느낌의 어떤 상상력을 더 자극시켜주는 갇혀있는 어떤 완성된 어떤 아트적인 세계관이 없으면서 오히려 그 열린 느낌의 작가가 더 밀도 있게 연출과 접근해가는 그 날카로운 방식이 상당한 에너지와 다이나믹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를 극장에서 봐서 오히려 그 다이나믹함의 역동성을 느끼듯이 저는 10분 이곡이라는 장르를 이번에 처음 느끼고 너무 사랑에 빠져서 앞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흥분이 되고 이런 재미있는 것이 또 주변에도 저도 많이 홍보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에드워드 호퍼를 제가 좋아하는데 마치 모든 것을 앞에 드러내고 그거를 다 거대한 음식을 소화하려고 하는 강박관념의 느낌이 아니라 어떤 창문을 통해서 호퍼의 그림에서도 보면은 그 거리감 속에서 그 속에 있는 내면의 그 모비딕 같은 거대한 텍스처들을 다 풀어주진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잠깐 들여다보고 오면서 어떤 그 프레임 속에서 창문을 들여다보는 느낌의 어떤 상당한 재미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얘기를 어째 다른 분들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제가 궁금한 거는 앞에 선언을 딱 선언문처럼 선언을 하셔서 원래는 무색했지만 이것이 10분 희곡이나 혹은 요 세계관의 독립적인 세계관들에 대해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이 한번 궁금했고요. 이것이 근데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그래도 기존 연극에서의 어떤 하나의 영역이다. 아니면은 이것은 이것만으로 독립적으로 또 하나의 세계를 단절이라는 단어는 적당치 않더라도 완성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독립적인 영역인 것 같다라는 질문이 궁금했고, 두 번째는 이 짧은 것들을 한 연출가가 어쨌든 짧은 시간 동안 너무 이렇게 이번 방식도 너무 재밌긴 했는데 어떤 파노라마처럼 연결되는 거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한 작품이 끝나고 한 30초라든지 그 시간 동안에 암전이나 단절을 통해서 독립된 세계관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연결시키면서 단번에 이렇게 달려가는 방식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때로는 그 하나하나를 더 깊게 접근하기 힘들고 어떤 전체적인 몽타주들의 느낌의 접근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 각각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이미 해주셔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 10분 희곡이라는 이 프로젝트는 이미 형식이 갖추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 공연계 내에서 또 다른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것 같고 공고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다른 장막극을 가기 위한 발판은 결코 아니고 그래서 이것의 독특한 위치를 어떻게 앞으로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설명이 됐으리라 믿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연출적 형식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연출가님께 여쭤볼까요? 질문이 좀 그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각각의 10분의 희곡들을 각각 조명하는 데 좀 더 집중해보는 것과 아니면 이것을 한 큐에 깨서 맥락을 만들어가는 이 형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의 의미인 것 같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작품의 작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각각의 작품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좋은데 근데 그러니까 뭐랄까 그쵸. 아까 말했듯이 좀 이 10분 희곡이라는 것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하신 거에 정확한 답은 될 수 없겠지만 이 형식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더 많다고 저는 느껴지긴 해요. 예를 들면 아까 예시를 했겠지만 지금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있지만 이 짧은 것들이 야외에서 여기저기서 선발적으로 했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극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공연과 달리 좀 호환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포착하신 것도 딱 오늘 형식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장르 자체 같은 어떤 유연성에서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각각의 다른 작가의 작품을 연출이 선택해서 그거를 연결시킴으로써 연출이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그것이 연쇄적으로 했을 때를 좀 다른 새로운 거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그런 걸 포착하셨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완성도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씩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독립영화 같은 것도 근데 여러 가지 묶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연하면 이제 같이 보면 또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재밌어요. 왜 연출가가 제 작품과 다른 작품을 같이 선택했을까부터가 사실 이거에 재미를 주는 하나의 그러니까 이 네 개를 모았을 때 뭔가 또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각에 떨어져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한 배우가 또 여러 가지 연출을 하면서 보여주는 영감이 또 다른 세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루는 따로 하루는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하면 또 재밌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 방식에서도 바뀌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도 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약간
연출들이 선택부터 완성까지의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영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짧게 여기만 여쭤보고 짧게 얘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연결과 그러니까 다른 날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잠깐의 인터미션 시간을 한 10초에서 15초나 30초를 주더라도 조명을 끄는 그러니까 결국 느끼는 거는 연출 입장에서 단절시키지 않고 이것을 연결하면서 재밌었던 점은 연출가님들이 봤을 때 각기 다른 작품의 작가들은 다르게 썼지만 그 지점을 하나로 한 세계관의 몽타주로 엮었을 때 묘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 메시지라든지 연결성이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연출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느껴지고 다만 이것이 막 엄청난 단절이 아니라 그 연출하신 입장에서 의도적인 어떤 다른 지점을 전체적인 그림에서 좀 더 뒤로 빠지셔서 연출하신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은 그 참여할 때는 단절을 시키진 조명적인 단절이나 어쨌든 세계관을 단절시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하나로 접근을 하셨던 건지가 궁금해요. 그 부분은 사실 이 작업을 직접 해주신 연출님들이 직접 대답을 하셔야 가장 정확한 답이 될 텐데 우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이게 지금 희곡집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원작을 또 읽어보면 이제 그 익석에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테고 근데 이것을 공연화하면서 연출적인 부분을 좀 더 변형시키거나 첨가시키셔서 새로운 공연으로 또 탄생시키실 수 있으리라 믿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답은 될 수 없겠으나 이 다양한 형식은 가능하다 이 자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딱 한 분 받고요. 마지막. 고맙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요. 저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계속해서 이 시크니그 페스티벌을 운이 좋게도 기회가 닿아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이번에 올려주신 창작자분들이나 제작해주시고 이런 페스티벌 만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제 감기에 걸려서요. 울먹울먹 하는 건 아니고요. 감기에 걸려서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좋았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센터 측에 드리고 싶은 제 얘기가 있는데요. 제 생각이죠. 왜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페스티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목적성이나 지향성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김기질 연출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2016년도에 2작품, 그 다음에 2017년도에 3작품, 4작품으로 편수는 늘어났고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나 시간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줄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느껴졌던 관객들과의 호응도나 관객들을 대하고 배려하는 이 주최 측의 어떤 부분들이 현격히 달라졌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건 제 생각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그 사이사이에 공연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이 전체 공연을 보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시간들을 내야 되는데 관객들이 그렇게 와서 쉬거나 대기할 수 있는 장소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내보내는 거죠. 문을 걸어 잠그고 내보내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느낀 것이죠. 제가 느낀 것은 마치 여기에 동원되어 있는 한 사람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왜 굳이 만나려고 할까? 왜 희곡을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노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올려내는 이 페스티벌을 왜 관객들과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걸까? 관객들은 만나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후년도, 차년도, 차후년도 계속해서 이 페스티벌이 계속 지속해 나가면서 이것을 계기로 좀 더 정말 뭘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답변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를 드리자면 그래도 이 작업이 가능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으면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작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많은 작가분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양한 연출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10분 희곡 페스티벌이라는 이 독특한 형식을 많은 관객들이 오셔서 즐겨주시기를 바라고, 근데 아마 어쩌면 관객에 대한 부분은 소외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환경도 좀 많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를 또 더 해야 할 것 같고, 사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뭔가 축제를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애초에 맨 처음에 시작됐던 건 이제 웹진의 그 발탁된 그 희곡들을 공연화해보자. 사실 처음에는 조금 가벼운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창작자들, 어쩌면 창작자들을 좀 더 다양한 곳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없을까? 함께 할 수 없을까? 이런 취지로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공연화로 점점 굳혀가면서 관객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간과한 건 아닌데 아마 이것을 짧은 단기간에 창작자분들이 다 만들어내기까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 어쩌면 관객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매년 열릴 것이고 자리를 공고히 할 것이고 또 이 색깔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관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지정도 분명히 앞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